우리가 캘리를 폰트하고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폰트에서 글씨를 써보면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글씨를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글자 한 칸에 네모칸 하나에 글자가 하나씩 들어가지고 같은 모음이 만나면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폰트의 특징이거든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글자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뒤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이가 일정한 느낌? 근데 캘리그라피는 우리가 지금 종이를 접거나 공간에 갇히는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의 높이를 다양하게 써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슬픔에 대한 감성선 먼저 찾을게요. 슬픔은 어떤 선 쓰면 좀 슬퍼 보일까요? 곡선. 그쵸. 곡선에 대한 느낌? 뭔가 이런 선들 써야 좀 울먹울먹 감정 기복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 슬픔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글자와 여기 그 글자의 모음이 부딪히는 공간들을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라인에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로획들이 끼워 맞춰지기. 왜 끼워 맞추느냐? 이렇게 해서 써보면요. 왠지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서 띄어쓰기 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니면 글자를 쓰실 때 펜에서부터도 자꾸 글자를 떨어뜨려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한글에서 보면 붙여 쓰는 공간, 띄어쓰기 하는 공간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쓰시거나 떨어뜨려 쓰시는 걸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곡선인 거는 알았는데 그럼 곡선을 이런 선 쓸 거야, 이런 선 쓸 거야를 고민해 보실 때 위에다가 눈 모양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약간 신나는 듯한 느낌 쓰실 때에는 올려 쓰는 선, 조금 말 그대로 슬픈 듯한 느낌의 선을 쓰실 때는 조금 내려 쓰는 선. 슬픔을 요 선에 맞게 한번 써볼까요? 세상 신나 보이죠? 여기까지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이 선 가지고 쓰면 어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르셨지만 눈 모양 그려봐서 입 모양 하나 때문에 표정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아셨으면 앞으로 감성이라는 걸 표현하실 때 이 느낌이 맞는지 이 느낌이 맞는지 그것만 쓰셔도 감성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되지 않고 글자들을 조금씩 자꾸 더 붙이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 끼워 맞추는 거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나무라는 글씨 있어요. 그럼 부딪히는 거 생각해보면 나의 아와 무의 의가 이런 식으로 자칫 붙게 되면 띄어쓰기가 또 돼 보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감성선 먼저 찾으세요. 나무까지 나무에 대한 느낌은 어떤 선 써야 될까요? 직선. 직선이면서 조금 갈필이 조금 나는 선 쓰시면 되겠죠. 약간 나뭇가지가 좀 딱딱한 느낌이니까. 그러면 쓰실 때 나의 점을 조금 위로 찍고 무의 의를 조금 내려서 쓰게 되시면 글자들이 띄어쓰기 되지 않는다. 네, X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딪히지 않기, 그 다음에 또는 길어지지 않기. 얘 왠지 뭐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우리가 나무를 읽을 땐 나무지 나무 아니잖아요. 뭔가 멋부린다고 막 무조건 빼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여기다 끼워 맞추기. 이런 것도 안 하시면 돼요. 글자는요, 가장 기본은 가운데 정렬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글자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거를 길게 빼지 않고 띄어쓰기 되지 않게끔 조금씩 더 붙이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다 한번 써보죠. 아가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서요. 제가 아 부분에 강약 조절하면서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는 세로선을 길게 뺄 거고 하나는 가로선을 길게 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가로선 먼저, 이번에는 세로획 이런 식으로 아자 부분에 지금 해당하는 거예요. 1번, 2번 중에 몇 번이 강조가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모르니까 써볼게요. 감성선은 빼고 강약 조절만 조금 써보겠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해보죠. 몇 번이 정답? 1번. 1번이 훨씬 더 맞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이거 마찬가지 바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서 지금 글자 높이 보시면 어때요? 큰 애 있고 작은 애 있고 다양하게. 아까 제가 글자 강약 조절이라던가 이제 이음자 이상에서 글씨 하실 때는 글자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높이 맞추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큰 애 있고 작은 애 있고 중간에 있고 이런 글씨 크기들이 크기가 높낮이가 다 다양하게 쓰시는 게 캘리를 썼을 때 좀 더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귀신같이 맞춰요.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줄줄이 칸에다가 글씨 쓰는 거를 맨날 했었어갖고 나도 모르게 맞춰져 있는데 캘리그라피에서는 이제 이거 맞추는 것부터 자꾸 깨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같은 강조하지 않기. 지금 보시면 가로든 세로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 형태를 강조를 썼는데 예를 들어 같은 형태로 강조를 했다 이러면 또 높이가 어때요? 똑같이 맞춰져 버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선을 하든 세로선을 하든 이런 식으로 다른 강조를 쓰셔야 되지 같은 강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예시로 노래라는 글씨 한번 써보죠. 얘도 마찬가지 이제 바다든 노래든 아래 받침이 없어서일 때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을 때 강조. 그럼 하나는 마찬가지 또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자, 둘 중에 또 뭐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2번. 2번. 자, 또 한번 해보죠. 세로 강조해보래요. 이거부터 좀 우스꽝스럽죠? 뭐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2번 해보죠. 가로선 강조할 건데 아까처럼 뒤에다가 그러니까 두 글자 오는 거 앞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거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 보시면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에다가 빼주시는 거예요. 뒤에 글자 방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몇 번이 더 글자가 잘 뭉쳐지고 조화로울까요?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얘는 아까 요거 생각하면은 뒤에 가면 안 돼서 아닐 것 같은데 해보면 뭔가 좀 우스꽝스럽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글자 이상의 중간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빼주시면 글자 높이도 한번 보세요.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르실 때에는 다 써서 찾으세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셔도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가 섞여 있을 때 이럴 때에는요, 그러니까 글자가 한글이 어떤 구조가 어떻게 만날지 몰라서 되게 다양한 강조의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반대로 이번에는 크고 이번에는 작고. 1번, 2번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1번. 그러면 일단은 기쁨에 대한 선 아까 무슨 선 쓰라고 했어요? 요거 써야겠죠. 곡선인데 올려 쓰는 선, 신나는 느낌의 선.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죠. 기는 작게 하고 뿜은 크게 하래요. 눈 모양 넣어주면서 쓰면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몇 번이 맞아요? 1번. 그렇죠. 1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받침이 있고 없고이잖아요. 그럼 받침이 있을 때에는 크게 쓰시고, 받침이 없을 때에는 작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글자 획수가 많은 애를 작게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좀 오버해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글자는 항상 공간을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획을 작게 쓰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크게 키울 수 있으면 크게 마침 또 우연하게 받침이 없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써주셔서 이런 흰 여유의 공간이 넓은 것들이 좋습니다. 얘는 넓고 얘는 좁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씌워드리면 늘 푸른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한번 강약 조절해 볼게요.
어디를 강약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럴 때에는 어렵지만 3번 쓸 거예요. 3글자니까 그걸 모르겠으니 첫 번째 무조건 크게 하나 해보고, 두 번째 글자 그 다음번에 한번 크게 해보고, 세 번째 글자 그 다음에 한번 크게 해볼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또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큰 애 있으면 작은 애 있고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머지의 글자의 애들 안에서도 높이를 맞추지 마시고 다양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 쓰실 때 리을, 피읍, 피읍, 치읓 이런 애 잘 쓰면 멋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늘자에 니은, 리을 있네요. 뭐 강조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늘자 이제 크게, 푸 작게, 른 중간에. 글자 높이 보세요. 다 맞춰서 그대로 썼죠. 2번. 자, 이번에는 푸 강조하래요. 그럼 피읍하고 우 중에 뭐 크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피읍. 어때요? 좀 이상하죠? 아니에요. 보통 얘네들이 좀 받침에 오는 애들이 조금 예뻐요. 초상보다는. 자, 그러면 일단은 써봐요. 이거 아니겠네요. 피읍 아니고 우. 그럼 우에도 가로획, 세로획 있어요. 뭐 길게 빼는 게 좋을까요? 가로 아니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앞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고. 그럼 세로획.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3번. 이번에는 늘은 중간에 푸는 작고 른 강조하래요. 리을, 은, 이은 중에 뭘까요? 리을 아니겠죠? 그러면 으하고 니은 중에 하나씩 해볼게요. 해볼까요? 이것도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니은도 가로, 세로획 있어요. 뭘까요? 가로. 정답은 가로. 세로를 해보면요. 여기서 조금 더 얘도 이상해. 써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가 정답이야?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늘푸른 하고 뭐 뒤에 뭐가 또 붙을 수도 있고 뭐뭐뭐 늘푸른 앞에 뭐가 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어울리는 거를 뽑아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약간 통계적으로 강조하는 데에 늘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받침에 리을은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에 리을. 그 다음에 지금 얘처럼 받침에 모음에 우나 유가 들어가는 애들 혹은 받침에 기역자 들어가는 애들도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선으로 길게 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에 아라던가 야라던가 니은이라던가 이런 애여서 가로선을 뺄 수 있는 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애들 안에서는 대부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외우셔서 글자에 있을 때 이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는데 계속 넣다 보니까 외우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기억이 안 나다 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맞는 거를 찾아가시라라는 얘기거든요. 글씨는 절대 한 번에 쓰지 않고요. 여러 번에 써서 맞는 거를 찾아간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아야 될 거, 안 했으면 하는 보드라는 글자를 쓰는데 아예 합쳐져 버리는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가로선 이렇게 두 개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이에 끼워 맞추라고 했었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든 그러면 쓰실 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얘 하나 길게 뺄 거면 이거 또 빼면 안 되겠죠. 같은 강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아래다가 둘 거면 얘를 이런 식으로 둘던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또 한 개만 강조하고 끼워 맞추기 하셔야 되지 붙이지 않기 이런 거. 아니면 예를 들어 첫사랑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선을 길게 빼서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타고 올라가기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타지 않았으면. 글씨는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강조를 처세, 시옷의 뒷부분이 아니라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요? 앞부분. 그렇죠. 얘는 여기까지만, 뒤에 글자 방해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그러면 그 와중에 제가 강약 조절도 잘 넣었어요. 큰애, 작은애, 중간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두 개의 예시가 뭐 캘리그라피가 정확하게 1 플러스 1은 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해도 돼요 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캘리그라피가 크게는 상업적인 캘리그라피와 작품의 캘리그라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품에서는 이런 건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말이 되게 좋아요, 뜻이 되게 좋아요, 우리는 인연이야, 우리는 하나야 해서 이렇게 썼어요. 의미는 되게 좋죠. 근데 가독성은 조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작품에서는 괜찮지만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간판이나 패키지나 드라마 타이틀이나 무조건 정확하게 읽혀야 되는 이런 애들에서는 붙이거나 얹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 기본적으로 쓰는 그거에 대한 규칙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안 배우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기본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글자 이상의 글자일 때에는 글자들 끼워 맞추기,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셔야 되는 거고, 강약 조절도 넣으셔야 하는 거고까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 게 계속 플러스 돼서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감성 담아서 하는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장 쓰기 나간다라고